안녕하세요. 루팅 투 마이 플래닛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자기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어에 관해서라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저의 영어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하면서 좋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좋았던 책도 있고요. 그리고 채널들도 있었고 사이트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언어로서의 영어 공부를 30대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슬로우 러너입니다. 또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궁금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의심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른이 돼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한 약간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게 미국에 오고 나서예요. 저는 30대 초반에 미국에 왔고요. 그때를 시점으로 그 전에 저의 영어 실력, 저의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사람마다 영어를 접한 그 경험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언어로서의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어를 처음 접한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알파벳을 배웠고요. 그때 그 줄쳐져 있는 그 오선지 같은 노트에다가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흘림체를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초중고 때 한 번도 영어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학원을 다니기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영어 공부가 그때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고3 때 수능에서 영어 등급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시험을 봤을 때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1등급이었나 2등급 정도였고요. 제가 20대 후반쯤에 편입 준비를 하면서 수능을 그때 한번 다시 봤었거든요. 그때 영어 등급이 아마 1등급 후반이었나 아니면 2등급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저는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취업을 위한 영어 공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토익이라든지 그 다른 어떤 취업과 관련된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저는 미국에 가기로 결정하고 가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좀 토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플 공부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몇 개월 동안 토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봤던 토플 점수가 70점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수의 분포도가 굉장히 토속적이었습니다. 그 토플에는 네 가지 섹션이 있어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있거든요. 근데 각 섹션마다 30점이 만점이에요. 근데 저는 리딩이 한 25점이었고 리스닝이 20점대 초반이었고요. 라이팅이 한 10점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20점 나왔고요. 스피킹이 8점이었습니다. 그게 떠도는 말에 의하면 8점은 말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언어로서의 영어, 그러니까 말하기, 그러니까 대화,
수단으로서의 영어는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인과 대화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찾지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경험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저는 정말 제 영어 실력의 그 민낯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가 저를 자기가 아는 모임에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모임에 나갔을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How have you been? 이렇게요. 물론 그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잘하지는 않지만 그 일상 대화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유학생 멘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년 동안 영어와 고군분투하면서 좋았던 자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봐 드릴게요. 총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책입니다. 이 영어 공부 방법론에 관한 책이고요. 자, 짜잔. 보수민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고요. 뉴욕 의사의 백신 영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찾았을 때 정말 광명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 흥분했고요. 이 책은 뭐랄까요? 내가 영어 공부를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너무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언어로서의 영어는 금방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이 책이 정말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 소개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 부대 스타일이 보이거든요. 영어를 잘 하기 위해 온갖 영어 공부법, 서적과 시청 자료, 집중력 향상 보조기기 등 안 해본 방법이 없다는 저자. 단기간에 원어민처럼 마스터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닫고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영어 공부법을 완성했다. 제가 이 책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영어에 대한 통찰력이 느껴져요. 영어는 금방 늘 수가 없고 몇 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이 책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방법들이 하나하나 정말 다 씹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굿모닝 팝스예요. 미국에 왔던 초창기에 영어 공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 공부하면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굿모닝 팝스를 이동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근철 진행자분이 하시는 굿모닝 팝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분이 진행하실 때 굉장히 유쾌하고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진행하던 그 시기에 굿모닝 팝스를 중고나라에서 사서 그걸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동할 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요. 짜잔. EBS에서 나온 입트영입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좀 뒤늦게 안 편이었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게 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휘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그 프로그램의 그 퀄리티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번째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라이브 아카데미입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사실 제가 말할 필요도 없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유익한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꽤 많이 반복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는 좋아서 비록 가난한 유학생이지만 돈을 내고 회원제로 채널을 구독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팟캐스트인데요. 큐립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팟캐스트 말고도 몇 가지를 더 들어봤는데 저는 이 팟캐스트가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동할 때 항상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가 몇 명 있어요. 메인 호스트가 한 명 있고 나머지가 서너 분이 있는데요. 두 분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한국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재미있는 게 그분들 눈을 통해서 한국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도 또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호스트분은 미국 분이신데 캐나다로 이민하신 분도 있고요. 영국에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문화나 캐나다 문화나 영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좀 진짜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더 제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가 추천하는 거는 사이트거든요. 사이트 이름이 mylanguageexchange.com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점이 미국에 살았던 기간의 반이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팬데믹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찾은 게 이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항상 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꾸준히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는 금방 또 끊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물론 화상 영어 같은 거를 돈 내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돈이 좀 부담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되게 좋은 게 그 BTS님들 덕분에 그리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합니다. 그런데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영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어떤 영어 백그라운드, 제가 언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저의 백그라운드와 그리고 제가 했던 좋았던 공부 자료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봤고요.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 유튜브라는 것도 몰랐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몰랐고 지금보다 훨씬
한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실히 정말 좋은 질의 어떤 강의들을 쉽게 저렴하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좀 해보고 싶다, 한번 내가 새로운 언어라는 거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말 나도 될까? 이런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됐고요. 물론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리고 확실히 처음보다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